아직도 비싼 보약이나 정력제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그만두세요. 돈 낭비입니다. 당신의 발바닥에 있는 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오늘 딱 1분 만에 20대의 활력을 되찾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조선 최고의 의학서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장의 기운이 솟아나는 셈이 발바닥에 있다. 즉, 남자의 힘은 바로 발바닥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지점을 자극하면 혈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전립선 건강에 직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대충 누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확한 각도와 시간이 생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소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주변의 건강을 챙겨야 할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상실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몸의 묵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일 겁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선생님, 좋다는 영양제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는데 왜 도무지 예전 같은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근본적인 엔진을 고치지 않고 연료만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유기체와 같아서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바로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순환 시스템이 열려 있어야 그 영양분이 필요한 곳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활력과 직결되는 전립선과 생식기 주변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하고 예민한 모세혈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심장에서 펌프질된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힘차게 돌아와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이 순환의 고리가 약해지게 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를 말초 혈액 순환 장애라고 부르고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이 막혔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표현 방식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는 발바닥 지압법은 단순히 발을 시원하게 하는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펌프를 자극하여 중력에 의해 아래로 쏠린 혈액을 다시 골반과 아랫배 쪽으로 강제 펌핑시키는 의학적 메커니즘에 기반한 치료법입니다. 왜 하필 발바닥일까요? 우리 몸의 신경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인체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분포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뇨생식기 계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경다발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발바닥의 깊은 근막층을 자극했을 때 그 자극 신호가 척수를 타고 올라가 골반 신경을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골반 신경은 남성의 발기 중추와 벤뇨 기능을 관장하는 부교감 신경의 핵심입니다. 즉, 발바닥의 특정 포인트를 정확한 압력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꺼져가는 골반 신경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이것은 약물처럼 간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비용이 들지도 않으며 부작용도 없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처방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언급한 신장의 기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콩팥이라는 장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생명의 원천적인 에너지, 즉 정을 저장하는 곳으로 봅니다. 이 정기 고갈되면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며
밤 생활에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장의 경락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발바닥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 의사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체의 에너지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딱딱한 구두 속에 발을 가두고 걷는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발바닥의 감각, 수용체들이 둔화되고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상체로만 쏠려 얼굴은 붉어지고 가슴은 답답한 상열화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발바닥 정중앙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한 용천혈이라는 곳입니다. 용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운이 샘물처럼 솟구쳐 오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위치를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거나 단순히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충 누르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 발바닥의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두꺼운 편에 속하고 그 아래에는 족저근막이라는 아주 질긴 섬유 조직이 버티고 있습니다. 손가락 힘만으로는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신경 자극 지점까지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가 지압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뼈와 근육 사이의 틈을 파고드는 정교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 테크닉을 익히신다면 단 1회의 시행만으로도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눈이 맑아지는 즉각적인 반응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인체의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분들에게 이 지압법이 필수적인 이유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근육량이 줄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산화질소 생성이 감소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핵심 물질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필요한 순간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면 통증 신호와 함께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동시에 말초 신경을 통해 혈관을 확장하라는 신호가 전신으로 보내집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보일러 배관을 청소하고 펌프를 강하게 돌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환자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미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혹은 당뇨나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해도 될까요? 저의 대답은 언제나 예스입니다. 오히려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일수록 말초 순환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요법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약물은 혈압을 강제로 낮추거나 혈당을 조절해 주지만 막혀 있는 미세혈관을 뚫어주지는 못합니다.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잠자고 있는 신경을 깨우는 것만이 우리 몸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과 약간의 요령,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구체적인 위치와 방법은 제가 수년간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드리고 놀라운 피드백을 받았던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단순히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인체에 적용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신고 계신 양말을 벗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발을 직접 만져보는 것이 쑥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내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발바닥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발가락은 머리 발바닥 상부는 가슴 중부는
복부, 뒤꿈치는 생식기와 골반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지점은 바로 상부와 중부가 만나는 경계선, 그리고 그 주변에 숨겨진 보물 같은 혈자리들입니다. 이곳을 자극할 때는 숨을 참지 말고 길게 내뱉으면서 눌러야 합니다. 숨을 내뱉을 때 우리 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극이 훨씬 깊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숨을 참으면서 힘을 주면 근육이 긴장하여 자극이 겉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과 지압의 조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발바닥 지압이라고 하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칙으로 쓰이는 지압판을 떠올리며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지압은 무조건 아프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증 유발점을 찾아내어 그곳에 뭉친 에너지를 해소해주는 과정입니다. 통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쁜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무언가 꽉 막혀 있던 것이 뚫리는 듯한 시원한 통증, 즉 회통을 느껴야 제대로 된 자극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용천혈의 정확한 위치를 잡는 법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힘껏 젖혀 보십시오. 그러면 발바닥 앞쪽에 사람인 자 모양의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름들이 만나는 교차점, 가장 깊게 움푹 파인 곳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뼈 사이의 공간이며 발바닥 근육들이 십자로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신장 경락이 시작되는 시발점인 동시에 땅의 기운을 몸으로 빨아들이는 입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족저근막이라는 아주 질기고 단단한 막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일반적인 안마 하듯이 문질러서는 자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은 장수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옷을 뚫고 내부 장기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뾰족하고 묵직한 힘이 수직으로 꽂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손가락 대신 도구를 활용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집에 있는 끝이 뭉툭한 볼펜 뒤쪽이나 골프공 혹은 지압봉을 준비하십시오. 만약 도구가 없다면 엄지손가락을 굽혀서 튀어나온 뼈마디, 즉 관절면을 사용해야 합니다. 손가락 살이 아닌 뼈로 누른다는 느낌이어야 힘의 손실 없이 깊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극을 줄 때의 각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부와 직각으로 누르는 것보다 발뒤꿈치 방향으로 45도 정도 비스듬히 밀어 올리듯이 누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신경 다발의 주행 방향이 발끝에서 뒤꿈치를 지나 척추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자극을 주어야 신호가 끊기지 않고 뇌와 골반까지 다이렉트로 전달됩니다. 호흡은 지압의 생명입니다. 자극점을 찾았다면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후 하고 내뱉으면서 지압 도구를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1, 2, 3, 4, 5, 5초 동안 점진적으로 압력을 높여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콱 누르면 근육이 놀라서 수축해버립니다. 서서히 압력을 높여서 발바닥 속 깊은 곳에서 찌릿한 느낌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올 때까지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압력을 뺍니다. 이렇게 누르고 떼는 과정을 한 세트로 하여 최소 30회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30회라는 숫자는 우리 몸의 세포가 자극을 기억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임계점입니다. 한두 번 누르고 마는 것은 닫힌 문을 노크만 하고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용천혈 자극이 익숙해졌다면 이제 그 효과를 배가시켜줄 두 번째 비밀 스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태계혈입니다.
용천혈이 에너지를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라면 태계혈은 그 물기를 터서 온몸으로 보내주는 수로와 같습니다. 안쪽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만져보십시오. 이곳을 눌렀을 때 유난히 통증을 느끼거나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진다면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태계혈은 신장의 원기를 북돋아주는 대표적인 혈자리로 예로부터 남성의 양기 부족이나 허리 통증을 치료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곳입니다. 용천혈을 자극하여 깨어난 에너지가 태계혈을 통과하지 못하면 발목에서 정체되어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용천혈 지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태계혈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태계혈 주변에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뾰족한 도구보다는 손가락 지문 부위를 사용하여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돌리면서 따뜻한 마찰열을 발생시키십시오. 이 열기가 신경을 타고 올라가 차가워진 아랫배를 드는 상상을 하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압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식의 집중은 치료 효과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뇌는 집중하는 곳으로 혈류를 더 많이 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하고 내 몸이 치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플라시보 효과를 넘어선 실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지압 중에 발바닥에 식은땀이 나거나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요일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막혀있던 신경계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명현 반응입니다. 굳어있던 방광과 전립선 주변의 근육들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단 너무 과욕을 부려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세게 하거나 멍이 들 때까지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직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려는 것입니다. 적당한 자극은 약이 되지만 과도한 자극은 독이 됩니다. 본인의 통증 역치에 맞춰 기분 좋은 아픔이 느껴지는 강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말초 신경이 둔감해져 있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뾰족한 도구보다는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굴리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의자에 앉아 골프공을 발바닥 밑에 두고 체중을 실어 앞뒤로 천천히 굴려주십시오. 골프공의 딱딱한 표면과 딤플이 발바닥 전체의 반사구를 골고루 자극해주면서도 과도한 압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무실 책상 아래나 거실 소파 밑에 골프공을 하나씩 두시고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혈액 순환 운동이 됩니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가장 쉬운 건강 관리법입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의식처럼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실의 발 지압 매트나 도구를 비치해 두는 것입니다. 양치질하는 3분 동안 혹은 샤워하기 전 물 온도를 맞추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발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칫솔을 입에 무는 순간 발은 지압판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과 행동을 연결하는 트리거를 만들면 굳이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이 좋은지 저녁이 좋은지 묻습니다.
사실 언제 해도 좋지만 목적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다면 아침 기상 직후가 좋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잠들기 직전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골든타임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체 리듬이라는 정교한 시계에 맞춰 돌아갑니다. 남성 호르몬은 주로 새벽 시간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어 아침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지압을 시행하면 마치 파도를 타듯이 호르몬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의 지압은 밤새 만들어진 에너지를 전신으로 퍼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발바닥을끼리 서로 비벼서 열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손으로 용천혈을 꾹 눌러주며 오늘 하루도 활력 넘치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암시를 걸어보십시오. 이 작은 일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하루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각성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족욕과 지압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가 근육과 근막을 충분히 이완시킨 후에 지압을 하면 통증은 줄어들고 자극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특히 족욕물에 소금이나 식초를 조금 타면 살균 효과와 함께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압이라는 행위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부싯돌 역할이라면, 그 불꽃이 거대한 화염으로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스위치를 켜도 정작 흘러가야 할 혈액이 탁하거나 혈관을 타고 흐를 호르몬 원료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엑셀을 밟아도 나가지 않는 자동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 지압 효과를 가장 못 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연료 탱크가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흑색 입신이라 하여 검은색 음식은 신장으로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색깔론이 아닙니다. 현대 영양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검은콩이나 검은게 흑미 같은 블랙푸드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혈관 내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우리가 열심히 지압해서 뚫어놓은 혈관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도로 정비사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미네랄이 바로 아연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원료가 바로 아연입니다. 굴이나 장어, 마늘에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매끼 챙겨 먹기가 힘들다면 고함량 영양제로라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원료가 없는데 공장이 돌아갈 리 만무합니다. 지압으로 공장 가동 신호를 보냈다면 즉시 원료를 투입해 주어야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혈액의 90% 이상은 물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미세한 모세혈관 끝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은 피를 맑게 희석하여 지압의 효과를 전신으로 배달하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수송수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도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물거품이 됩니다.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깨어 활동할 때가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뇌하수체의 지령을 받아 고환에서 생성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우리 몸의 리셋 버튼이 눌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거나 얕은 잠을 자게 되면 호르몬 생성 공장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존을 위해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솔을 만드는 원료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원료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남성성을 유지하는 데 써야 할 원료를 몽땅 코르티솔을 만드는 데 써버립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프레그네놀론 스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뇌를 혹사시키는 행위는 내 몸 안의 남성 호르몬을 스스로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발바닥 지압을 자기 전에 수행하는 것이 좋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숙면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지압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의 핑계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원장님, 일주일이나 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데는 최소 100일이 걸립니다. 수십 년간 망가져온 몸이 단 일주일 만에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신경망이 새로 깔리고 혈관이 확장되어 자리를 잡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근육 운동과 똑같습니다. 헬스장에 하루 가서 벤치프레스를 들었다고 당장 가슴 근육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발바닥이 아프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피부 밑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닫혀있던 모세혈관들이 하나 둘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너무 의욕이 앞서서 발바닥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문지르거나 뾰족한 돌 위를 걷다가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압 후 발바닥이 욱신거리거나 붓는다면 하루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며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자극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강약 조절의 미학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강한 자극에는 저항하고 부드럽지만 깊은 자극에는 순응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매일 꾸준히 하되 내 몸의 컨디션과 대화하듯이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날은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좀 더 깊고 강하게 눌러주십시오. 내 몸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닫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또한 지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 단련이 필수적입니다. 발바닥에서 펌프질 해 올린 혈액을 위로 쏘아 올리는 것은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의 몫입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부실하면 아무리 발바닥을 자극해도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고이게 됩니다. 지압과 함께 스쿼트나 까치발 들기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은 그 자체로 용천혈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정맥 펌프 기능을 강화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틈틈이 까치발을 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은 돈 안 드는 최고의 하체 보약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기대 효과, 즉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늙었어,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며 의무감으로 지압을 하는 사람과 내 몸은 매일매일 젊어지고 있어 라고 믿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지압을 하는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압을 하면서 젊은 시절에 넘치던 활력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뇌에서는 그때 분비되었던 호르몬을 다시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발바닥의 통증을 젊음이 돌아오는 신호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심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하루 1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그것이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복리 효과를 가져옵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배운 지압법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이 지압법을 실천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고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무리를 지으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셨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장님, 이 지압법은 남성에게만 효과가 있나요? 아내와 함께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물론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용천혈과 태계혈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도 좋지만 여성의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생리불순이나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발을 마사지해 주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유대감을 강화하고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오늘 저녁 아내분의 발을 먼저 잡고 눌러주십시오. 건강과 가정의 화목, 2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압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있거나 심각한 염증으로 인해 붓고 열이 나는 경우에는 지압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는 위장으로 혈액이 모여 소화를 시켜야 하므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신 후에는 혈관이 이미 확장되어 있고 간의 해독 작용이 우선이므로 무리한 자극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라는 빈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너무 바쁘시다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해주셔야 감각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 원리에 따르면 새로운 자극이 뇌에 각인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반복적인 입력이 필수적입니다. 띄엄띄엄 하는 것은 물을 끓이다가 끄는 것과 같아서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발바닥을 누르는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치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익어감의 과정에서 육체적인 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신적인 성숙도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고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 이기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야 가정도 지키고 사회생활도 더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은 지난 수십 년간 무거운 책임감을 묵묵히 버텨온 영웅입니다. 오늘 밤부터 그 영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십시오.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막혀있던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여러분이 발바닥에 정성을 쏟는 그 시간은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는 시간이자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면 영원히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바로 양말을 벗고 용처녀를 찾아 꾹 눌러 보십시오. 그 작은 통증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잠들어 있던 야성을 깨우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뒤, 그리고 한 달 뒤 달라진 여러분의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뒷 막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신만의 지압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도 틈나는 대로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압을 실천해 보시고 느끼신 변화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갈 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댓글창이 서로의 건강을 응원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김소연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와 건강한 삶을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했던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단돈 1,000원으로 구할 수 있지만 그 효능만큼은 수십만 원짜리 보약 부럽지 않은 천연 정력 강화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을 구분하는 눈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정의 행복이고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오늘도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비법은 바로 단계 질문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질문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검색 엔진을 가동합니다. 하지만 질문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아내에게 폐쇄형 질문, closed question만 던졌을 겁니다. 밥 먹었어? 애들은? 별일 없지? 이런 질문들은 뇌의 사고 회로를 거치지 않고 응, 아니 라는 단답형 반사, 신경만 자극합니다. 대화가 1분 이상 이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죠. 이제부터는 뇌의 서술, 기억, episodic memory를 자극하는 개방형 질문, open-ended question으로 바꿔야 합니다. 서술 기억이란 과거의 구체적인 경험과 그때 느꼈던 감정을 저장해둔 기억의 창고입니다. 밥 먹었어?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보,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그 식당 반찬은 당신 입맛에 좀 맞았어? 이 질문을 들은 아내의 뇌는 즉시 바빠집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떠올리고 맛을 기억해내고 자신의 기분을 언어 중추로 가져와야 하니까요. 아니, 뭐 그냥 그랬어. 김치가 너무 짜더라. 드디어 아내의 입에서 사실이 아닌 감정 짜다, 싫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대화의 물꼬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뭐 했어? X. 최하급 질문. 오늘 하루 중 언제가 제일 피곤했어? 당신 요즘 허리 아픈 건 좀 어때? O. 최상급 질문. 이 질문은 아내에게 내가 당신의 고통, 페인 포인트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자신의 아픔을 물어봐 주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을 넘어선 생존 본능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막상 실천해보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등을 쓰다듬고 질문을 건네도 아내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갑자기 왜 이래? 약 먹었어 라고 쏘아붙일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남편분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거봐, 안 되잖아.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하지만 박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재활, 레합 과정에서 오는 필연적인 통증입니다. 오랫동안 깁스를 했다가 풀면 근육이 굳어서 걷는 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굳어버린 관계의 근육을 다시 쓰는 데는 당연히 저항이 따릅니다. 아내의 짜증 섞인 반응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닷은 불신을 검증하는 테스트, 트러스트 테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작심삼일인가 아닌가, 진짜 변하려고 하는 건가를 확인하고 싶은 뇌의 마지막 방어 기제인 셈이죠. 이 테스트 기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최소 66일이 걸립니다. 딱 2달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되찾는데 2달의 노력이 아깝습니까? 매일 저녁 3초간 눈을 맞추고 20초간 안아주고 하나의 개방형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작고 사소한 마이크로 습관, 마이크로 헤비츠 도들이 쌓여 어느 순간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넘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퇴근한 당신을 보는 아내의 눈에서 경계심이 사라지고 편안한 지 바소프레신이 분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소프레신은 남성에게는 책임감과 헌신을, 여성에게는 부부간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부일처제 호르몬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처럼 타오르는 도파민의 사랑이었다면 중년의 사랑은 난로처럼 은은하고 지속적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부부의 하청 항상성 호모스타시스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김철수 씨의 이혼 서류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시나리오를 다시 쓸 수 있다면 저는 엔딩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아내가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하며 돌아섰을 때 김철수 씨는 억울함을 삼키고 대신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맞아. 나는 당신 마음을 정말 몰랐어. 가족을 위한다고 뛰어다녔지만 정작 당신이 외로운 건 못 봤어. 미안해. 이제라도 알고 싶어. 당신 지금 마음이 어때? 아마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이별의 신호탄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을 알리는 카타르시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의 식탁에는 차가운 정적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겠지요. 사랑하는 중년 남성 여러분,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느라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살아오신 그 노고를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깊이 존경합니다. 당신은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은퇴하고 명함을 잃어버린 후에도 마지막까지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유일한 관객은 바로 아내라는 사실을요. 성공한 인생의 척도는 통장의 장호가 아니라 늙어가는 아내의 얼굴에 핀 미소의 횟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는 즉시 거실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아내에게 말을 거십시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백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처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마 지금쯤 술 한잔 기울이며 외로워하고 있을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버튼 한 번이 한 가장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정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옥시토신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닥터 김선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